안녕하세요. 조항주입니다. 오늘은 외상센터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외상센터로 오고 우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사는지 오늘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 환자분! 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생과 사의 최전선, 중증외상센터의 현실을 긴급 점검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일반 병원의 응급실과는 달리 성인 기준으로 3층, 소아 기준으로 2층 이상 높이에서 추락을 했거나 시속 32km 이상 속도의 자동차나 이륜차와 충돌을 한 경우 총이나 칼, 파이프 등의 관통상을 당했거나 2군데 이상의 뼈가 부러진 경우 등 그야말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이 24시간 365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가 준비되어 있는 전문치료센터입니다. 응급실이랑은 다른 건가요? 예, 다릅니다. 외상센터는 다친 사람만 전용으로 보는 외상센터입니다. 외상 환자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게 제한된 시간 안에 치명적인 손상을 발견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치와 치료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논리에는 맞지 않지만 수술실, 중환자실 비워놓고 그다음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는 게 외상센터라서 환자분들은 다릅니다.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 사망하는 환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많습니다. 암으로 사망하는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상황이라서 아주 심한 중증 같은 경우에는 외상센터가 아니고서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다친 사람들은 응급센터에서 가능한데 1시간 안에 이렇게 응급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을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중증 외상 환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반드시 곳이 외상 환자로 직접 가야 됩니다. 외상센터로. 권역 외상센터네요. 예. 현재 전국에 몇 곳이나 있나요? 턱없이 제대로 된 처치를 못 받아서 사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목표가 10%거든요. 그러면은 한 20% 정도, 그러니까 서울 경기만 하더라도 한 5,000명 정도의 그 환자들이 이렇게 살릴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사회에 돌아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커요. 또 다른 중증 외상 환자가 왔다는 콜사인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응급실로 가야 돼요. 인터뷰 도중 응급 사이렌이 울립니다. 외상 환자. 인근 지역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데 라면보다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나서 수술이 길어져서 안 그러면 밥을 못 먹으면은 때 놓치고 거기다가 만약에 응급 상황 또 터지고 갑자기 외상 환자 도착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간식은 이내 포기합니다. 뭐가 왔어요? 왔어요? 대형 사고의 경우 전용 응급의료센터고 이쪽은 전용 외상센터고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많이 다쳤다, 그러니까 뭐 높은 데서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교통사고가 심하게 났다고 하면은 이쪽 외상센터 쪽으로 갈 거고 그냥 만약에 뭐 다치지 않고 그냥 뭐 배가 아파요, 뭐 아니면 뭐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응급센터 쪽으로 갈 거고. 사실 여기는 우리 외상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소생실이 있는 곳인데 지금 환자 없죠? 뭐 헬기로 오든 뭐 앰뷸런스로 오든 제일 먼저 여기서 환자 처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응급실하고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은 여기는 우리가 뭐 처음에는 검사만 할 수도 있고 어디가 다쳤는지 그래서 거기다가 만약에 처치가 필요하면은 수술이 필요하면은 수술까지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뭐 여기 때까지 만약에 수술이 늦어져서 환자가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수술까지 진행할 수 있는 환자가 제일 먼저 만나면서 최종 치료까지 가능한 곳이 이쪽 소생실이고요.
병원 옥상에 군용 헬기가 도착합니다. 곧바로 이송용 침대가 다가갑니다. 연락을 받은 거는 처음에 이제 폭발 사고다, 다리 쪽이 많이 심하게 손상받았다. 지난 12일 강원도 인제군의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를 당한 A씨가 실려온 겁니다. 외상센터 소생실로 바로 옮겨진 A씨. 그런데 상태가 나쁩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낮고 혈압이 50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뭘까? 의료진은 바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이한 게 잡혔습니다. 기분이 너무 없어. 폭발의 충격으로 폐에 공기가 들어가 심장을 누르는 긴장성 기흉이 발생한 겁니다. 다리만 이렇게 보이니까 그쪽에만 집중하게 된다고요. 외상센터라고 그러면은 가슴, 배, 머리 볼 수 있는 사람이 그냥 한꺼번에 다 달려들어서 공기를 빼내자 환자 상태가 안정됩니다. 강원도 홍천에서 출발한 헬기가 의정부에 있는 외상센터에 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23분. A씨가 외상센터 헬기가 아닌 차로 이송됐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다고 의료진은 말합니다. 이틀 전 강원 철원의 최전방 부대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병사가 팔에 총을 맞았는데 총알이 가슴을 관통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35분 만에 의정부의 외상센터로 옮겨졌고 위기는 넘겼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건물 옥상에 의료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군부대에서 총기 사고를 당한 병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가슴하고 팔에 총상이 있다. 그다음에 출혈을 많이 하고 있다. 그 정도만 듣고. 곧 헬기의 불빛이 보입니다. 군용 헬기가 옥상에 내리자 초조하게 대기하던 의료진들이 재빨리 달려갑니다. 연락을 취한 지 35분 만이었습니다. 환자가 일단은 가슴에 어디까지 맞았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검사해보기 전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료진은 곧바로 초음파로 총알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총알이 심장까지 가진 않았지만 갈비뼈 주변과 폐 일부분이 손상됐습니다. 동시에 팔에 찢어진 혈관도 꿰맵니다. 1차 처치를 마치자마자 파편을 꺼내는 수술이 이어집니다. 됐지? 빨리 와, 빨리 와. 이건 이제 컴프레서 계속 나면 쭉 떨어지거든. 우리 배 열었어요? 배 열기 전까지 나가면 되니까. PRC 5개 갖고 오세요. 나오는데? 헤드 계속 보세요. 6개는 갖고 오세요. 날개실 찌르고 누르면서 에어컨 다 있는 거 같거든요. 하지만 되겠네. 이거 봤을 때. 응급실에서 내가 손에 물 주세요. 포색선 물 주세요. 응급 상황. 구급차가 속도를 냅니다. 의정부 타워 크레인 붕괴 현장. 저희 의식이 없어진다고 해서 인투베이션 해야 될까 지금 꼭 고민하고 있어요. 줄에 걸린 부상자가 기적적으로 구조됩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시작되고 중증 외상 환자의 골든타임은 단 1시간. 의료진이 있는 곳, 그곳이 전장입니다. 신속하게
심각하게 이송된 김 씨는 사고 발생 30분 만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관련 분야 의료진이 총출동해 3시간에 걸쳐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45일째, 김 씨는 기적처럼 회복했고 퇴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당뇨를 많이 져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2의 삶을 선물해준 의사의 손을 잡습니다. 그 첫날만 생각하면은 이렇게 됐다는 건 거의 기적 같아요. 한 사회의 일꾼이, 한 가정의 가장이 죽음의 문턱에서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가치가 아닐까요? 생사를 결정짓는 시간, 골든타임. 소화시킬 틈도 없이 환자 상태를 살피고 회진을 돕니다. 이게 산소포화도 원래 한 93밖에 안 나왔나요? 90 초반대 체크됐는데 들이마시고 내쉬고. 좀 편해지셨어요? 했고 나니까? 네, 많이 편해졌어요. 이게 MRI 찍을 수 있으셨어요? 아, 그래서 우리 이대장도 거기. 일단 가야죠. 살릴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환자가 2015년에 30.5% 정도였는데 2017년에는 이 숫자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800명가량을 더 살려낸 셈입니다. 골든아워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백민경 기자. 높이가 20m 정도 되고 90m. 나머지 10m를 또 롤링으로 했어요. 항상 정상 바로 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일하려는 의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증 외상 분야에 도전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전담 전문의 4명이 한 팀을 이룹니다. 이상적으로 운영되려면 최소 4교대, 16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한 병원은 거의 없습니다. 의사들의 외과 기피 현상에다 그 중에서도 가장 꺼리는 곳 중 하나가 외상센터입니다. 아, 외상? 아, 거기는 멋있지만 힘들어. 외상은 힘들어. 선입관? 그러면은 그 선입관을 가지고 안 하는 거죠. 근데 해보면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이런 추석이나 24시간 365일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 데가 우리 외상센터고요. 그렇게 얘기했죠.